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 조종의 공범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데 이어서 공범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주가 조작 관련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서장이던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의 공모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김 여사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소환을 시작으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주가 조작 주포들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BP 패밀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수사 때는 김 여사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인 서울고검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 자료를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사표를 내기 전에 전달한 건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거란 말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만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자료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 나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증거 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전달을 두고 온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수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를 보낸 건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증거를 수집할 시간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지난주 재수사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받은 샤넬백 관련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샤넬백을 최소 2개 받은 뒤에 다른 샤넬 제품들로 바꿨는데 검찰은 이게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최소 2개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17일 건진법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두 종류의 샤넬 가방 사진과 영수증을 보여주고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가방 1개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고 나머지 하나는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건진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1개씩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걸 건진법사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했고 유 씨가 웃돈을 얹어 각각 다른 제품들로 교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여러 명에게 주려고 유 씨에게 여러 개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유 씨에게 가방 교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진법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출국 금지하고 유 씨를 포함한 수행비서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건진법사 측과 통화한 내역을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교환한 샤넬 제품들도 고유 번호를 통해 종류를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경옥 비서 샤넬백 예. 2개 1,000만 원짜리 2개였는데 그거를 뭐 웃돈을 얹어서 주면서 더 비싼 거랑 뭐 또 다른 걸로 바꿨다. 그런 명품 샵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선물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 근처 감히 가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또 네. 사고 싶을까봐 여력도 안 되는데 사고 싶으니까 가지도 않고 관심도 사실 그래도 없고요. 저 아이쇼핑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친구들 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있죠. 그래서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들이 어떠한 뭐 패션용품 선물 받을 때 있어요. 뭐 샤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조금 액세서리라던가 네. 뭐 머플러라던가. 근데 보면 딱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좀 패션 그렇죠. 센스가 선물은 나랑 받았는데 네. 내 스타일하고 안 맞다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저는 예. 파란색이 어울리는데 뭐 빨간색을 준다던가 이러면 조금 안 맞는데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선물에도 교환권을 다 이렇게 지침해서 오. 동봉해서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살짝 몰래 가가지고 이제 조금 돈을 얹어서 바꾸죠. 왜냐하면 싼 거는 못 바꿔요. 돈을 내줄 수가 안 없거든요. 해줘요. 네, 아, 그렇죠. 안 거슬러 내주니까. 주질 않으니까 선물이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보통은 원래 또 몇만 원이라도 비싼 걸로 해서 이제 바꾸는데 딱 보니까 그 케이스 같던데요. 어허. 딱 봤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거나 어허. 하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또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몇 받았는데? 개가 많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장 전체가 옮겨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가서 너무 딱 그 교환했단 말 듣자마자 전 바로 딱 생각났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거 똑같은 거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가서 바꾸지 않았나. 제가 이제 4월 30일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남부지검에서 한 이유는 이제 이게 가상자산을 추적하다가 건진법사에게 퀸비코인 꼬리를 물고 이제 그게 김건희 자금 세탁 의혹까지도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코바나 아크로를 했는데 그날 이제 제가 그 동시에 서빙고에 있는 D 아파트를 주목해 봐야 된다. 라는 걸 그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유비서의 집이었죠. 지금 이사 갔답니다. 엊그제 다시 확인하니까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샤넬 이런 것들 바꾸는 거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1,000만 원짜리 2점인데 이걸 웃돈하고 바꾸면서 하나는 더 비싼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액세서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혹시 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면 나쁜 짓을 공유하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뇌물 받았어요. 그러면은 너 직원들 있잖아요. 네, 비서들. 네. 니들도 조그만 거 상대적으로 지갑 조그만 거 같은 하나씩 그거 가져라 하면서 물타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 참 재밌는 게 일단 건진은 분실할 결심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계속 다 분실. 왜 맨날 다 잊어버려? 웬만하면. 좀 나한테 좀 와서 잃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건진 옆에 쫓아다녀야 네. 돼. 지금 흘리는 거. 계속 흘리는 거 주워 다니고. 그다음에 그랬어. 유 행정관은 착복할 결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분실을 했거나 착복을 했으면. 근데 이익을 누가 봐요? 김건희가 이익을 봐요. 그러네요. 희한한 구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분실할 결심을 하게 되면 6천 플러스 1,000만 원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 갚아내려면 1억 4천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유행정관도 300만 원 저게 플러스 해가지고 착복을 해버린 거니까 1,000만 원짜리를 1,400만 원짜리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다 이익을 본 건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익을 보느냐? 김건희가 이익을 보는 일이 벌어져요. 오 정말 그러네요. 그럼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김건희를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들은 다 문제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 정도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한 번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 느낌에. 네네. 다회성인 것 같다. 네. 이거 다회성으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거, 제가 말이 착복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1,4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 행정관이 가졌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건도 다 얻게 되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죄도 사하고 어허. 물건도 얻게 되는 일이 어허.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진짜 제가 볼 때 비루한 집단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이거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까먹고 말 못한 게 네네. 있는데 아까 이제 샤넬백을 돈 주고 이제 예를 들어 교환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난리가 났던 그 디올백 이거 네. 영상에 받는 장면이 나와서 이 디올백이 문제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을 흔들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최 목사님 그 디올백. 네네. 디올백.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도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선물 보관 창고에 넣어놨다. 네. 돌려주려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원래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또 저희가 그 이명수 기자랑 조금 알아봤던 결과 그러면 이게 나 안 받았다 돌려주려고 했다고 바로 딱 내놓으면 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내놓은 이유가 지금까지도 못 내는 거죠? 지금도 없잖아요. 사저에 왔는데도. 예, 못 네. 내놓잖아요. 이 이유가 지금의 샤넬백과 비슷했습니다. 바꿨구나.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아하. 이 샤넬백이 좀 작아요. 예. 뭐 300만 정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디올백이? 예, 그 디올백이 예. 그래서 교환을 했다. 그래서 이미 그 받았던 디올백이 다른 데로 유통돼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출 못한다는 신빙성 있는 게 있었지만 우리가 증거를 제출을 못해서 그리고 그때 말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명품은 1년 번호 있잖아요. 1년 번호 그러면 있어요. 이명수 기자나 그때 그분들이 이걸 찍어놨을 거 찍었어요. 아니에요. 명품이니까. 찍어놨었어요. 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겉으로 보기에 똑같지만 다른 걸 내놓으면 1년 번호가 다를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게. 예, 예. 예, 그래서도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까 그걸 까먹고 있었네. 네, 예. 사저로 왔으니까 내놔라. 줄 수 있죠. 예, 예. 그동안은 맨날 그 입에 발린 듯이 한 말 있잖아요. 국가의 기밀사항이라서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의원님. 건진이 김건희한테 주질 않고 여비서한테 자기가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주라고 한 걸 김건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비서한테 해서 가서 뭐 바꾸든지 뭐 웃돈을 줬고 뭐 했다. 그러면 국가 서열로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 서열로 V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V1이 있고 V0라고 할 정도로 날렸는데 그 V0보다 더 위에 건진이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지금 뭐 여튼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지난 이제 12월 3일 계엄하면서 왜 계엄을 했을까 막 이게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그 부패, 부정, 행위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들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빨리 좀 구속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그 부정선거 영화 보면서 그렇게 윤석열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너무 자괴감을 느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런 언론지상에 자꾸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카라 0466님께서 디올백 하늘색 촌스러우니 교환한 게 맞을 듯 소위 깡을 하는 거네. 당근 깡. 이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그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재구속해야 된다고 재구속 좀 제발 해주세요라 그랬죠. 박완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빨리 좀 김건희 좀 구속해라라고 말씀하니까 네네. 부부를 구속시키는 것이 민심입니다. 시대 정신이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아직 구속이 6월 안 3일 날 됐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